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정말 시원하게 올라줬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대표님은 파월 의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92%에서 81%, 75% 이런 순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페드 워치에서 또 보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시장이 너무 일찍 환호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 발언 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인플레 위험은 상방이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과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금리 인하 9월달 FOMC회에서 금리 인하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8월달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하거나 아니면 물가 지표가 우려스러울 경우에는 금리 인하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너무 일찍 환호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도 3대 지수가 물론 1% 넘게 강하게 상승을 마감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2%를 넘는 더 강력한 신호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급등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시장 하락에 배팅을 한 풋옵션이 대규모 청산되면서 우리 국장으로 말하면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게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숏스퀴즈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락에 배팅을 했던 물량들이 지수가 급등하니까 강하게 이제 그 방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 기계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 S&P 500의 11개 업종 중에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은 흥부는 금물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기계적으로 다 급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보면서 찬찬히 옥석 가리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흥부는 금물이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죠. 아직 CME 페드워치 상으로도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한 25%로 집계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중한 입장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건 없다라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자는 건데요. 보스턴 연은의 이제 그 콜린스 총재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는 견조하지만 인플레와 고용 둔화의 위험이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완만한 긴축 정책이 적절하다. 그래서 고용 둔화가 사실은 인플레 위험보다 클 경우에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애매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제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한 서비스 물가 같은 게 위험한 데이터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아직도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8월 달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8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보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거의 다 상승한 지난 주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었냐를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에는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되죠. 이런 물가 데이터들을 연준 위원들의 말 맞다나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보조금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 보조금 이슈를 보면은 그 예전에 동요가 떠올라요. 뭐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더. 네. 그러니까 뭐 보조금 줄 테니 지분을 다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실 이게 그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경쟁 논리에 반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비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비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한 지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원칙이 서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예. TSMC와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또 발표를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미국 내에서 대규모 추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긴장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그래서 지금 이게 일관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지금 아직 확정된 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게 계속 무차별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반발도 거셀 걸로 네.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한 얘기들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지금 사실은 이게 그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 계산보다는 네. 이게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급등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이제 8월 28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예. 발표를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5분기 연속해서 네. 급등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대형 투자은행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240달러까지 높이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이던스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급락할 수도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폭이 커지면 몰라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8월 29일 날 발표되는 PC 가격 지수, 물가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예상치 대비해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표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그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네. 저는 종목별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익 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종목단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죠. 테슬라가 지난주에 대단합니다. 6% 급등했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좀 전에 이제 브리핑을 해주신 대로 이제 뭐 자동차 업종이 사실 금리 인하에 또 예민한 업종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자율주행 기능을 고급화 패키지에 넣는다 이런 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딥시크와 협력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건 악재였는데 사실 또 이 그 파월 발언 이후에 콜옵션이 급증하면서 테슬라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사이버 트럭의 최고 사양 모델인 사이버 비스트의 경우는 가격 인상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99,990달러예요. 이게 10만 달러라고 보셔야 되고 이거를 11만 4,990달러.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 9,990원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에 974억 달러 규모의 오픈 AI를 인수했다고 시도할 경우에 했을 때 그 메타의 저커버그한테 자금 협력을 요청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는 앙숙이죠. 예, 그래서 링에서 한번 붙어보자라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니까 물론 거절을 당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신당 아메리카당 창당이 사실 좀 조마조마한 부분이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거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건 페이크 뉴스다 또 이렇게 네. 반응을 해서 역시 이것도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역시 뭐 장대 양봉이 하나 쓰기는 섰어요. 여기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에서 보신다면 350달러와 370달러 부근을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커버링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이슈가 나와야 될 걸로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 박스권 등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이 기회는 어떻게 보시죠? 매수 타이밍은 저는 역시 좀 더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320달러 정도 320 이요? 밑에서 하신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수익률은 한 10%에서 15% 네. 정도 수익이 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의 주인공이죠.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쪽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겠죠? 네,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쪽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실적 전망이 네.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매출은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EPS는 약 1.01달러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뭐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성장 동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만약에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그것도 것 맞죠. 같고요. 예. 가이던스가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면 의외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H20 칩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지만 주가는 현재 177달러 선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는 이제 194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해 있으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실적 발표 이후에 비중을 네. 좀 줄여 나가시는 것, 비중을 축소하면서 워낙 많이 오르기도 네, 했으니까요. 네,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롤러코스터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급등과 함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바로 비트마인이죠. 네. 비트마인은 어떤 이슈 있었죠? 비트마인은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때문에 금리 인하해서 다 같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유럽이 지금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ECB에서는 개인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공공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무려 12%나 급등하면서 그렇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접 투자 말고 만약에 지금 이 간접 투자를 하시는 네.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중에 이제 그 회사 중에 저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서클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통하는 기업 중에 이제 코인베이스나 로빈훗을 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와 또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종목들은 이게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금 네.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지금 29억 달러에서 49.6억 달러 정도로 대단하네요. 이더리움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조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상승폭이 완만합니다. 네. 거래량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60달러 선, 80달러 선 정도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고점 부근에 단기적으로 좀 매물대가 강하게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은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가상화폐 그렇죠. 쪽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 관련주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네. 그래서 서클이나 아마 또 코인베이스나 또는 로빈훗 같은 로빈훗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종목을 하나 더 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버입니다. 요즘 우버를 좀 자주 들고 오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슈 있죠? 네, 우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물론 가장 예민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동차와 자동차 업종, 공유 네. 업종 등이 가장 예민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 실적 발표가 이제 잘 나왔고요.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차량 공유 쪽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쪽에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율주행 쪽에서도 구글의 웨이모와 지금 본격적인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유명 식료품점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서 딜리버리 쪽의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에서도 구글의 웨이모와 계속해서 이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97달러가 신고가인데요. 90달러 이하로 혹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매수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네. 목표가는 120달러까지 제시한 예. 투자은행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말씀의 황윤서 타이거메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